영상 올라갈 거기 때문에. PPT 교육 받으셨어요? 어쩌면 내가 어제 그 멘트 때 저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시작했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돔 셀렉트 퍼포먼스하고 제이퀄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이게 주의대행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살짝 있어서 그냥 있어요. 그 부분 나중에 얘기해드리고요. 저번에 팀장님 그 발표하신 거 보다가 좀 몇 가지 영감 얻어갖고 조사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이제 뜻대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PT를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가져다 쑤셔 넣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뭔가 잡동사니가 됐어. 내용이 좀 그냥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돔 API. 이거 참 그죠? 식상해지고 있어요. 몇 장 안 나와요, 근데 돔 API에 대한 얘기. 이제 이게 웹킷 그거 아키텍처잖아요. 지난주에 조은님이 발표해주신 내용 중에 들어가는데 자바스크립트하고 돔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처리하는 부분이 달라요.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지는 그런 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돔 엘리먼트에 접근을 하려면 뭔가 중간에 다리가 필요해요. 중간에 걔네들 중간에 연결해주는 이런 애들이 필요한데 이런 애들이 이제 그거를 WS합시에서 정의를 해놓은 거죠. 돔 API로.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그래서 갑자기 이러고 돔 API에는 돔 레벨 1부터 3까지 하고 이제 돔 레벨 4가 지금 워킹 드래프트 단계에 있고요. 각각의 우리가 자주 쓰는 녀석들, 요즘에 제이퀄이나 진도 우리가 써서 작업을 하지 네이티브 메소드 호출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있는 거 하나씩 보자고요. 그러면 돔 레벨 1에는 get elements by tag name 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태그 이름을 받고 노드 리스트를 반환해요. 리스트를 돌려주죠. 그 다음에 레벨 2에는 get element by id 얘는 id를 값을 받는데 문자를 받아서 단일 엘리먼트를 리턴을 해주고요. 레벨 3에는 우리가 볼 것들은 없어요. 레벨 4에 이제 여기 get element by class name이 이때 들어갔어요. 이거 잘못 넣었네요. 아이디가 아니라 이제 클래스 네임을 넣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노드 리스트를 반영해주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궁금하잖아요. 어떤 게 가장 빠른지 셋 중에서. 그래서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마크업 넣고서 여기서 인풋 박스를 뽑아오는데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돌려본 거죠. JSPub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속도가 이렇게 나와요.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로 뽑아올 때가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히 더 빠르겠죠. 인덱싱 되어 있을 것 같고 비교 조건도 훨씬 심플하고. 근데 클래스 네임이랑 태그 네임은 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테스트는 무의미하죠. 사용 목적이 다르고 좀 복잡도에 따라서 뭐 비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순 비교는 좀 무의미한데 어쨌든 걔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가 가장 빠르다. 그냥 그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셀렉터 API. 셀렉터가 뭐냐 하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CSS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돔 엘리먼트에다가 어떤 스타일을 적용할 건지 해갖고 그 패턴을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이 엘리먼트 어떻게 찾아가는 패턴을 적어주는데 얘를 셀렉터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셀렉터를 쓰는데 애니메이션을 안 주고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낱개로 쓸 수도 있죠. 낱개로 쓰는 애들도 이제 다 셀렉터인 거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돔 API 그 셀렉팅하는 메소드로는 이 각각을 낱개로 이제 뭐 input, li, ul 아니면 뭐 id 해서 갖고 올 수 있는데 얘네들 조합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찾아오고 싶어 했을 때 걔네들로는 불가능해서 이제 별도의 메소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정의를 한 거죠. 또 얘네들은 셀렉터 API 문서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쿼리 셀렉터 얘는 셀렉터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셀렉터를 받아요. 셀렉터를 받는데 엘리먼트 단일 엘리먼트를 리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 올 얘도 셀렉터를 받는데 얘도 노드 리스트를 반환을 해요. 근데 얘가 지금은 셀렉터 API에 들어가 있어요. 셀렉터 API가 1, 2, 레벨 2까지 나와 있는데 곧 돔 4에 그냥 합쳐진대요. 얘는 워킹 그룹이 없어져서 그쪽으로 이제 합쳐질 거예요. 돔 4에 포함될 예정이고
보면 여기 왜 들어갔지? 스타일 룰이라는 게 있어요. CSS 파서가 CSS를 파싱을 하면 걔네들을 이제 각각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어디다가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게 ID, 클래스, 타입 또는 태그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나머지는 다 유니버셜이에요. ID는 애들 아이디로 몰아놓고 클래스는 애들 클래스 몰아놓고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나중에 돔 트리에다가 이제 어태치하면서 렌더 트리를 만들잖아요. 렌더 트리를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저장해놓은 그 해시맵이 있어요. 그 해시맵에서 꺼내갖고 얘들을 맵핑을 해줘요. 찾아갖고 이렇게 하면서 속도를 좀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 룰은 어떻게 정해지냐? 그냥 이거 원래 퀴즈였는데 그냥 딱 봐도 너무 눈에 들어가서 했어요. 그냥 ID 뭐 이거 이렇게 다 일찍 써도 됐다. 클래스 네임 원래 이렇게 섞어놨었는데 필요 없겠더라고요. 유치원도 아니고 클래스 네임마저 이거 클래스 네임. 나머지 여기 별 뭐야 여기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나머지 모든 것들 다 또 별로 이렇게 셀렉터 쓸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 개가 이렇게 복합해서 이런 거를 컴비네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스펙에서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찾느냐? 가장 우측에 있는 애가 기준이에요. 얘는 ID, 얘도 ID, 얘는 클래스, 태그, 유니버셜, 얘는 유니버셜이죠. 여기 ID지만 이 뒤에 어트리뷰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해져요. 이런 거죠. 그럼 얘네의 퍼포먼스, 셀렉터 API를 사용할 때 퍼포먼스 얘네라는데 셀렉터 구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뭐 똑같은 비슷한 로직을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ID, 클래스, 태그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순으로 빠르대요. 그래서 ID로 찾는 게 가장 빠른데 여기 이제 뭐 몇 가지 팁 쓸데없이 넣어놓은 팁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셀렉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해서 패턴 매칭하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부터 찾아요. 페이지 랩을 찾은 다음에 걔의 부모의 클래스가 홈인지 홈을 갖고 있는 바디의 클래스가 홈인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 그냥 ID 값 유일 키잖아요. 저희가 유니크 키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 페이지 랩해서 그냥 뽑아내면 되는데 불필요한 과정이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더 비교해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페이지 랩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식 선택자, 자식 셀렉터는 비용이 제일 비싼 작업 중에 속한데요.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 조사하다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get elements by tag name하고 core 셀렉터 올라고 뭐가 더 빠르냐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 딱 JS팝에 이제 서양형들은 많이 궁금하셨나봐요.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딱 가서 보면 get elements by tag name이 압도적으로 빨라요. 근데 이거 좀 옛날 브라우저라서 여기 자료가 없긴 한데 이거는 사실 아침에 급하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근데 get elements by tag name이 더 빠를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빠른 이유가 아까 이거 주기대행이 설명하려던 부분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이게 get elements by tag name은 다이나믹 노드 리스트를 리턴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노드 리스트인데 얘는 참조가 물려 있어요. 그 HTML 우리가 보는 그 페이지에 있는 그 도움 엘리먼트 있잖아요. 걔하고 얘에서 반환한 그 노드하고 이게 참조가 물려 있어서 어떤 한쪽에 변화가 이루어지면 한쪽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동시에 이것 때문에 무한오프 많이 돌잖아요. HTML 콜렉션 가져와서 거기다가 애드하다 보니까 그 랭스가 계속 늘어나거나 뭐 HTML에 뭔가를 추가했더니 랭스가 계속 늘어나서 무한오프 돌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다이나믹 노드 리스트. 그게 스펙에 정의가 돼 있어요. 동적으로. 그러나? 멈췄다. 왜 멈췄지? 그냥 지금 안 열리는데 여기 이 스펙에 정의되어 있거든요. 링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보면 웹킷에 그 소스 코드도 있더라고요. 다이나믹 노드 리스트라고 이 C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쿼리 셀렉터 올은 이거랑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쿼리 셀렉터 올은 쿼리를 파싱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쿼리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쿼리를 파싱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좀 더 들어가고 거기에 얘는 스태틱 노드 리스트예요. 정적이에요. 그래서 참조가 걸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쿼리 셀렉터 올이 바나나 노드에다가 뭔가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가한다고 해서 바로 오토 엘리먼트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get elements by tag name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노드 리스트를 리턴을 해야 되니까 그냥 참조가 걸려있는 애 그냥 캐시되어 있는 그 노드를 그냥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던 애를 그냥 갖다가 꺼내주면 되는데 쿼리 셀렉터 올은 그걸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복사본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막 데이터를 더 넣어가고 처리를 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느려요. 얘가 create selector node list라고 웹킷 엔진에 있는 메서드인데 얘가 보면 하단에서 얘가 그 쿼리 셀렉터 5를 처리하는 애인데 보면 여기 하단에 스태틱 노드 리스트를 반환하는 코드가 있어요. 이건 반환해요. 만들어놨구나. 다음에 이제 jQuery 셀렉터. 그래서 우리는 근데 최근에 jQuery나 이런 것들 많이 쓰다 보니까 잘 안 쓰잖아요. 실제로 네이티브 메소드는 잘 안 쓰는데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해서 한번 봤어요. 시즐이라는 애를 쓰거든요. 시즐. 자바스크립트 CS 셀렉터 엔진인데 jQuery도 내부적으로 얘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처리하는 걸 보면 샵 이제 id도 있죠. id로 보면 엘리먼트 바이 ID 이렇게 알아서 자기가 현명하게 딱딱 찾아갖고 탁탁탁 써요. 그리고 이렇게 좀 콤비네이터, 복합 중첩됐거나 뭔가 복합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선택자들은 정말 쿼리 셀렉터 5를 호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이티브랑 jQuery 썼을 때 퍼포먼스가 얼마나 차이 날까 궁금해서 네이버에 페이지 열어놓고 이 로그아웃 버튼을 갖고 오는 코드를 테스트를 해봤죠. 아이디로 가져와 보고 쿼리 셀렉터로 가져와 보고 jQuery 이용해서 가져와 보고 했는데 그냥 네이티브가 더 빨라요. 훨씬 빨라요. jQuery 느리고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죠. 아무래도 한번 랩핑해서 그 안에 뭔가 비교 과정들 들어가야 되고 코드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이티브가 빠르고 근데 편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편하니까 쓰는 거고 이제 브라우저 엔진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정도 속도 차이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쓰는 거 아닌가. 프로그램은 다 같은 거 쓰는데 아이디를 쓰는 그렇게 속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글쎄요. 테스트를 좀 더 분석해 볼게요. 근데 좀 제가 생각해도 속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허리파시가 빠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함수를 한번 호출하면 속도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고 나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걔가 함수가 다 호출되고 클로저가 발생하지 않으면 걔를 메모리에서 제거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함수 하나 넣고 아니면 그 윈도우 콘텍스트에 넣고 똑같은 걸 실행시키면 그래도 속도가 차이가 나요. 함수 호출 자체가 차이가 나요. 보면 함수 호출이 되게 많아요. 이걸 그냥 바로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비교하고 파싱하고 없으면은 그거에 대한 뭐 폴리필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 가상 클래스랑 jQuery. 원래 이거 조사하려다가 엉뚱하게 이쪽으로 나갔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거든요. 구조 가상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퍼스트 차일드, 레스 차일드, S 차일드, 우리 차일드, S 차일드 이런 것들처럼 얘네들을 이제 스펙에서 구조 가상 클래스, 스트럭처럴 주도 클래스 이제 분리를 했는데 얘네들이 원래 없던 애들이잖아요. CSS3에 추가된 애들이라서. 근데 jQuery에서는 얘네들을 메서드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정확히 이 선택자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똑같은 동작을 하는 애들을 몇 개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차일드 같은 경우는 퍼스트, 레스트 뭘 해갖고 이런 식으로 세대형식 해주는데 그 성능
어떤 게 빠를까? 그냥 이런 궁금함. 그리고 이제 퍼스트 차일드랑 퍼스트를 비교를 해봤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엘리먼트에 ULLI에 LI 태그를 넣고서 그거를 1개부터 500개, 1000개 해갖고 각각 엘리먼트 개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했는데 하나일 때 그냥 이게 빨라요. 그냥 LI 퍼스트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jQuery가 이 로직을 처리하냐면 그냥 ULLI 다 갖고 온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를 그냥 꼽아와요. 근데 가져올 대상 엘리먼트가 적다 보니까 이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이 네이티브로 돌려서 이걸 쿼리 셀렉터를 하는 것보다. 근데 개수가 많아지면 역전이 되죠. 개수가 많아지면 네이티브에서 처리하는 게 더 빠르고 다 가져오는 것보다.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실제 작업할 때는 퍼포먼스 테스트를 계속 하면서 그 지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00개 했을 때 또. 근데 똑같은 거는 엘리먼트 개수가 많아지면 둘 다 퍼포먼스 조금씩 떨어져요. 개수가 많아지면 둘 다 떨어져. 비교 대상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퍼스트 차일드가 빠르고 엘리먼트 수가 적다면 퍼스트가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레스트 차일드랑 레스트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다 가져오는 게 빠르다가 나중에 되면 이게 역전되고 또 달라지죠. 저는 이게 이것 때문에 멘붕인데 nth 차일드하고 이퀄 해갖고 n번째 요소 갖고 오는 거를 테스트를 했어요. jQuery 이퀄은 내부적으로 jQuery 코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다 갖고 와서 n번째 인덱스 뽑아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두 개 돌려보면 물론 이게 좀 더 빠르긴 해요. 아무래도 함수를 이게 좀 더 빠르긴 해요. 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 것들 돌려야 되긴 하는데 그 성능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이제 요즘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쓰는 함수나 이런 것들은 디컴파일 해갖고 컴파일을 하거든요. 최적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성능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냥 비교를 했어요. 했는데 하나일 때 역시 그냥 다 갖고 오는 게 빨라요. 개수가 적으니까. 근데 500개로 늘어나면서 크롬에서 이상이 생겨요. 얘만 다른 애들은 다 그냥 그 구조가상 클래스를 썼을 때가 더 빠른데 얘만 속도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왜 그러나요? 내거 흥미있는데. 그래서 1000개를 돌려줘. 더 늘려줬어요. 장난 아니에요. 왜 그래? 그래서 차이가 빠른데 크롬은 예외. 그래서 이번에 다른 식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첫 번째 요소를 갖고 오는데 nth 차일드 1 해서 갖고 오고 퍼스트 차일드 이퀄 해갖고 비교를 해봤죠. 어떤 식인가. 다른 애들은 뭐 다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얘가 크롬만 얘가 이동 느려요. 궁금하잖아요. 왜 크롬만 되게 느리냐. 궁금해서 막 찾아봤는데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구글링을 겁나해봤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스택 오버플로우에 질문을 올려요. 현철님하고 메신저로 막 물어보면서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17명이 읽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는데 여기 가서 이거 올려 좀 눌러주세요. 이 질문에 올려를 눌러야 이게 올라가는데 어디에 올라가요? 네, 이거 질문해야 이게 좀 뜨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 팀장님이 폴 아이리시 얘기하길래 폴 아이리시한테 메일 보내봐야겠다 하고서 그 사람 이메일 주소 모르겠어서 홈페이지를 찾아갔는데 걔한테 메일 보내지 말라고 스텝 오버플로우에 물어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이게 폴 아이리시 메일 주소 뭘로 되겠지? 안 나오지. 안 나왔어? 트위터 나왔죠. 폴 마이너스 아이리시 골뱅이 구글닷컴 gmail.com 완전 정직한 메일 한번 보내봐야 돼. 회사 이거 그래서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 못 풀어서 어젯밤에 주소를 주니까. 어젯밤에 그 다이나믹 노드 리스트하고 스태틱 노드 리스트 소스 코드를 찾아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러면 뭐 그냥 웹킷 소스 까보자. 내가 C++ 못하지만 뭐 그거 코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여기를 찾았는데 얘가 어떤 스타일 룰을 이렇게 뭐
찾아서 뭔가 처리하는 그런 코드인가 봐요. 근데 하다가 졸려서 잤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